금융세계에 잘 보이지도 않는 한 구석에서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작은 균열이 우리 모두가 서 있는 이 땅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지진의 전조라면 어떠시겠어요? 오늘 분석에서는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3호 신용시장에서 시작된 위기가 어떻게 주식시장을 거쳐 실물 경제까지 집어삼키는 이른바 파멸의 고리를 만들어내는지 그 위험한 메커니즘을 하나하나 파헤쳐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요, 바로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 아무도 신경 안 쓰던 헤지펀드 2개가 무너졌을 때처럼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현상들이 어쩌면, 정말 어쩌면 거대한 위기의 첫 번째 경고음은 아닐까요?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자가 던진 이 질문이 지금 금융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가장 무거운 화두입니다. 자, 그럼 이 위기의 진원지라는 3호 신용, 이게 대체 뭘까요? 쉽게 말해서 은행은 규제가 깐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모펀드 같은 곳들이 우리가 대신 빌려줄게 하고 나선 시장이에요. 지난 10년간 정말 폭발적으로 커져서 1조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00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이 됐죠. 은행 문턱을 넘기 힘든 기업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생명줄 같은 역할을 해온 셈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요, 2026년 어느 날 투자자들이 갑자기 내 돈 내놔 하면서 몰려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거대한 시장에서 뱅크런 비슷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의 큰 손들은 당장 비상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 블루아울은 아예 돈을 못 빼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블랙록은 5%까지만 하면서 초과 요청은 다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블랙스톤 정도나 돼야 자기 돈 4억 달러를 쏟아부으면서 겨우 막아내는 정말 아슬아슬한 유동성 위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이 상황을 비유하는 걸 들으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바로 불이 난 영화관이에요. 갑자기 불이 나니까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단 하나의 출구, 즉 환매 창고로만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펀드들은 돈을 내주려고 멀쩡한 자산까지 막 헐값에 던지는 투매, 즉 파이어 세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건 자산 가격의 연쇄 폭락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집니다. 자, 그럼 이 신용경색, 이 불길의 첫 번째 희생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당연히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대출기관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사랑했던 투자처, 바로 기술주 섹터입니다. 이 숫자들을 한번 보세요. 위기의 한복판에 있는 회사들의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블루아울이 마이너스 24%, TPG는 무려 마이너스 32%, 3호 신용시장을 주름잡던 강자들이 이렇게 무섭게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투자자들의 공포가 그대로 숫자로 찍혀 나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마디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은 거죠. 이들 펀드 자금의 무려 4분의 1, 그러니까 25%가 단 하나의 특정 분야, 바로 소프트웨어 산업에 위험할 정도로 쏠려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사스포칼립스라는 좀 무시무시한 신조어가 나와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즉 SaaS 기업들의 종말이라는 뜻인데 바로 생성형 AI 때문입니다. 생성형 AI가 기존 소프트웨어 기능들을 그냥 대체해버리거나 훨씬 싸게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SaaS 기업들의 사업 모델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들에게 빌려줬던 막대한 돈이 순식간에 도구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 문제 스케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무려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조 원이 넘는 소프트웨어 대출 채권이 이미 원래 가치의 80%도 안 되는 부실 딱지가 붙은 채로 거래되고 있어요. 이건 그냥 몇몇 회사가 어렵다는 수준이 아니라 이 섹터 전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좋습니다. 기술주 섹터에 불이 붙었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불길이라는 게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잖아요. 바람을 타고 번지죠. 자, 이제 이 불길이 우리 경제에 전혀 예상치 못한 곳들로 어떻게 옮겨붙는지 그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탄광 속 카나리아가 사무신용시장에서 울었다면 그 보이지 않는 독가스는 지금 어디로 퍼지고 있을까요? 금융시장을 넘어서 이제 우리 실생활과 바로 맞닿아 있는 곳들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세 번째 경고 신호를 한번 찾아보시죠. 첫 번째 전염지는 바로 자동차 대출 시장입니다. 특히 가장 형편이 어려운 분들의 서브프라임 대출 연체율이 15.78%까지 치솟았어요.
여러분, 이 숫자는요, 지난 32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정말 충격적인 기록입니다. 안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 심각해요. 중고차 값은 뚝뚝 떨어지는데 갚아야 할 빚은 그대로니까 차값보다 빚이 더 많은 깡통차가 막 생겨나는 거고요. 심지어 차 한 대로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는 이중담보 사기 같은 것도 드러나고 있어요. 이미 트리컬러 같은 전문 대출업체는 파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한폭탄이 똑딱거리고 있습니다. 바로 상업용 부동산. 2026년 한 해에만 만기가 돌아오는 빚이 자그마치 8,750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이 넘습니다. 말 그대로 만기의 벽에 쾅 하고 부딪히는 거죠. 진짜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빚을 예전보다 훨씬 비싼 이자로 다시 빌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최근에 파산한 런던의 MFS 사례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회사가 갚아야 할 빚이랑 담보로 잡힌 부동산 가치를 따져봤더니 와, 80%가 모자랐던 거예요. 담보 가치가 엄청나게 뻥튀기 되어 있었다는 충격적인 증거죠. 자, 보세요. 기술주, 자동차 대출, 상업용 부동산 이렇게 따로따로 시작된 불씨들이 어떻게 하나로 합쳐져서 경제 전체를 태우는 거대한 불길이 되는 걸까요? 그게 바로 파멸의 고리라고 불리는 아주 무서운 연쇄 반응 때문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는 딱 4단계로 작동해요. 자, 첫 번째, 신용 파괴. 돈줄이 마르니까 기업들이 말라 죽기 시작하고요. 두 번째, 주식시장 붕괴. 현금이 급해진 펀드들이 주식을 던지니까 시장 전체가 무너집니다. 세 번째, 부정적 부의 효과. 주가 폭락으로 자산이 줄어든 부자들이 지갑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우리한테 오는 거죠. 실물 경제 침체. 이 소비 절벽이 결국 기업의 대량 해고로 이어지면서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바로 부정적 부의 효과예요. 아니, 나는 주식도 안 하는데 S&P 500 지수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네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 사장님, 수입차 딜러, 이런 분들은 주식을 하겠죠. 그분들 자산이 반토막 나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소비를 줄이고 사람도 안 뽑고 투자를 멈출 겁니다. 월스트리트의 문제가 이렇게 우리 동네 슈퍼, 우리 동네 식당의 문제로 직접 연결되는 거예요. 이 파멸의 고리가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는 다른 누구도 아니고 미 연준이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신용 위기가 터지면 주식시장이 무려 54%나 폭락할 수 있대요. 그냥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위험한 메커니즘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뭘 예상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세 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예요. 왼쪽은 2008년처럼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말 그대로 파멸의 고리가 현실화되는 최악의 경우고요. 오른쪽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래도 이쪽으로 가지 않겠냐고 보는 시나리오인데 길고 고통스럽지만 시장 재편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무너질 회사는 무너지고 그렇게 옥석가리기를 하면서 한동안 시장에 얼어붙는 거죠. 물론 가장 좋은 시나리오도 있긴 합니다. 바로 연착륙이죠. 중앙은행이 타이밍 좋게 금리를 쫙 내려줘서 기업들 숨통을 틔워주고 인수합병 시장이 살아나면서 위기를 잘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번 사태는 그냥 시장이 한 단계 커가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 정도로 기억되겠죠.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그림자 금융의 균열이 이제 우리 눈에 똑똑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번 사태는요,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통제 가능한 시장 재편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우리가 기억하는 또 다른 글로벌 금융 위기의 시작을 알리는 그 서막이 될까요? 그 답은 이제 곧 우리 눈앞에 펼쳐질 현실이 말해줄 겁니다.